네, 반갑습니다. 신입사원의 올바른 직업관에 대해서 강의할 SSC 서정 원장입니다. 저는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논산훈련소에서 사격을 해봤는데 한 번도 명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교인관에서 소대에 갔을 때 우리 소대원이 두 사람이 명사수가 되더라고요. 또는 저는 사회 나와서 안양 골프장에 지배인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골프를 못 칩니다만 저희 사원 중에 세계적인 프로골퍼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런 걸 할 수 없지만 저를 만난 사람들은 과장이 부장되고 회장이 왕회장 되고 또 인생이 많이 변한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일은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함께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첫째는 자연시간입니다. 50년, 40년, 30년, 20년 지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카이로스 시간, 사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5분 면접하고 한 직장에 16년 일했습니다. 5분은 사건의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로에 갔는데 2시 결혼식인데 2시 15분에 결혼식 끝났더라고요. 아마 조 선생님이 잘 먹고 잤으라 해서 끝그랬나 봐요. 물론 우리가 불행해진 순간도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삼중철도로 현장에서 3명이 죽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하는 시간이 사건이 시작되기만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 조직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을 생각합니다. 저 시간은 이론이나 학문을 그런 탐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정신을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자세를 가꾸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공식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므로 그 개인, 그 가족, 그 조직이, 그 민족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3년, 6년, 9년, 12년의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신입사원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사회를 출발하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래 3년, 6년, 9년, 12년 후에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한번 역사를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우리가 1차 물결 농경사회라 그러면 인류 역사 4,000년 따본다면 산업사회는 우리가 미국이나 선진국은 2세기 200년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한 30년 만에 산업사회가 된 것이 여기에 여러 가지 부조리, 불합리,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앞으로 이 창조화 사회가 올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앞으로 창조화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의 주역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인드 속에 농경사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산업사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는 빨리 농경사회 마인드를 정보사회 마인드로 산업사회 마인드를 정보사회 마인드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창조화 사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창조화 사회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입사원의 자세에 먼저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지난날의 문화를 놓고 50년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이건 제국주의, 침략주의, 일본 문화였죠. 군사문화였습니다. 물론 군사문화가 여러분 산업사회에 도움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화 국제화 사회에서 이제 세계적인 마인드, 국제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그런 그 농경사회, 산업사회 마인드를 빨리 정보사회 마인드로, 그리고 창조사회 마인드로, 그리고 세계화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가 다룰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선택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직업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이 직업을 누구와 배우자의 선택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입사원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일을 누구와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공에 따라서 저는 그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와서 삼성에 입사해서 의식주 리크레이션, 기획, 총무, 생산, 판매 전 분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자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에 다루려는 문제는 이 직업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것인가. 먼저 우리가 첫째로 저는 첫째로 사명적 직업관을 말씀드리자면, 사명적 직업관.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하면 소명, 우리가 부름 받으면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회에 출발하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직장을 들어갈 때 월급을 많이 주느냐, 아니면 물론 내가 미래에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또 자기 성취가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만은, 우리는 먼저 생각할 때면 첫째로 사명적인 직업관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부름받아야 하는 충분한 그런 그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돈을 구하지 마시고 6300이 지겠다 그러면 돈이 오게 됩니다. 차를 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부산 가겠다면 차가 생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하겠다는 배우자가 생깁니다. 사명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올 것인가. 특히 여러분이 조직에서 이제 사회 일원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첫째, 이 사명적 직업관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외적인 그런 사명과 대내적인 사명, 대외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사를 대표한다든지,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에 5,000명이 일합니다. 그날 입사원 여사는 한 사람이 불친자라면 현대백화점은 전부 불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내가 몸담은 회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사명을 깨닫고 나면 아마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조직의 신입사원이 아니라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주인의식이 생기고 사장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회사를 대표한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삼성에 입사해서 7년간을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자연시간 속에 이렇게 살았어요. 7년이 되면 거의 과장이 승인이 되는데, 저희 동기들은 다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저는 우리 회사의 제일 고참 사원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직장생활 통해서 많은 그 유혹을 받았는데, 직장인들의 유혹은 뭐냐면 나도 나가서 사장이 되어야겠다, 나도 한번 자립해봐야겠다,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양복을 한번 팔면 한 짝 파는데 그때 한 5만 원이 생겼어요. 물론 그때 월급이 3만 원대, 옷 한 벌 보면 5만 원이더라고요. 내 나가서 한 달에 몇 척만 팔아도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두려고 생각해봤지만 기회가 있어서 그만두지 못했는데, 7년이 됐는데 아직 우리 회사에 최고 고참 사원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오일 쇼크로 불황이 나서 판매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옷을 팔아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회사를 차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옷 주지요, 차 주지요, 교통비, 교재비 주지요. 다 준비해주고 팔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옷을 가지고 팔러 다녔는데 여러분 내가 팔았겠습니까? 열흘 다녔는데 한 짝도 못 팔았어요. 전주 재고조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이제 이번 갔다 와서 그만둬야겠다 하고 전주 재고조사 가가지고 그날 밤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사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명동 갖다 가만히 깔아놓고 팔아보자고 그랬는데 그건 못하고 관계사를 돌면서 제품을 팔았는데 엄청나게 팔았어요. 단지 그때는 사장 마인드를 바꾼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4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고 7년 만에 과장이 됐는데 저는 그 후에 10년 만에 중역이 됐어요. 제가 과장 7년, 간부 3년, 10년 만에 중역이 돼요. 제가 중역이 되어 보니까 저보다 먼저 된 과장들이 지금도 과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느냐고요. 정말 내가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대외적으로는 내가 사장이라고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두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내부적인 역할로서는 어떤 일에 대한 분담 또는 상사에 대한 보좌 또는 동료에 대한 그런 협조 또는 후배 지도 또는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명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직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특히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들을 보면 그럽니다. 아이디어를 내가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일이 다 지시해줘야 그 일을 처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걸 지시해줘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사항들을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가 조직에 도움을 두고 자기 성취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냐. 처음에 사회에 출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바뀌었군요. 이 일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항상 그 일에 앞서갑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추진해서 해가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일과 함께 가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일을 따라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직에 항상 보면 제가 에버랜드에 근무할 때 경험입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0명씩을 추천받아서 300명을 한 달간 합숙을 해서 면담하고 또 평가하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60명을 거기서 우수한 그룹을 차출했습니다. 그런데 60명이 함께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우열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정말 조직에 어떻게 하면 필요한 그런 출발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처음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조직원이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미래 3년, 6년, 9년, 12년을 우리 인맥을 잡아온다고 했습니다. 조직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첫째로는 전통과 조직 이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가 몸담은 회사에는 사원이 있고 사시가 있고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회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4년 동안 전공을 했지만 그 전공이 사실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적용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사회에서 이제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이고 근성 있는 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경사회는 여러분 이만기와 같이 힘 있는 자들이 기업을 이루고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산업사회는 여러분 기술 있는 사람들이 이미자와 같이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창조화 사회는 이제는 여러분
어떤 창조 마인드를 가진 자만이 개인도 기업도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지도자 또는 일꾼들은 어떤 창조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도 영공서열적인 것에 의해서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업적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곧 이제 창조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적극성과 자주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강인할 것 같으면서도 크게 연약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은 보면 아주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어떤 그 자주성이 없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은 누가 잘하나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생활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협력에 잘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하는 분야에서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등생이 꼭 사회에서 우등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열등생이 되어야 사회에서 우등생이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열등생 우등생이든 일단은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할 것인가. 왜냐하면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교 생활은 지보리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타자와 같이 달리는 그런 새도 필요하고 또는 카나리아와 같이 노래를 잘하는 새도 필요하고 또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새도 필요한 거죠. 학교 교육은 지보리의 교육을 시켜놨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물한 개구리의 승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새도 필요하고 또는 잘 달리는 타조도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장점이 잘 하모니 되어서 함께 힘을 모을 때만이 그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과 우리 직장 생활의 다른 점이 바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것인가. 여섯 번째로 문제의식을 가질 것. 물론 긍정적인 사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면 안 돼. 모든 문제를 볼 때는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때는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열성을 가질 것. 여덟 번째로 호의와 신뢰감을 가진 인품일 것. 아홉 번째로 지도 방법일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명적인 그런 직업관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이 사회에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기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느냐. 어떻게 하면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을 붙드는 일이 첫째로 굉장히 중요한 일. 두 번째는 봉사적 인생관입니다. 봉사적 직업관입니다. 봉사적 직업관입니다. 이미 우리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나서 이제 창조화사회,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세계화되면서 근래 각 기업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은 고객 만족, 고객 감독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개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그리고 고객, 다운사이징. 이제는 고객이 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 세계를 보면 여러분 막 투쟁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미 멸종 위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은 번성해 가듯이 여러분 물론 농경사회는 막 힘 있는 자들이 쟁취하고 또는 기업이 번창해 갔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내에도 우리 고객이 있고 조직 밖에도 우리 고객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봉사적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심는 데도 거둔다고 말입니다. 뭘 심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들어서 죽자만을 그 죽으면 말을 열매 맺느니라. 오늘날 많은 기업들을 비교해놓고 보면 고객에게 또는 경영 사주는 사원들에게 사원은 사원들에게 섬기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번창하고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인드 속에는 힘 있는 자가 강성을 갖지만은 이미 지금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직장에 임하면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봉사주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봉사주의가 되어야겠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기는 자만이 이제는 쟁취하게 된다.